강프로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4%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도 4.8%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2.6% 빠졌고요.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들 평균적으로 4에서 5% 정도는 다 빠졌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군들도 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환율이 올라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이 올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게 과연 반도체 종목군들한테 나쁠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요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나씩 써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간단합니다. 자, 지금 문제 첫 번째, 환율이 1,400원대를 갔다. 그쵸? 장중에 구두 개입이 있었다. 그쵸?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환율이 마감 환율이죠. 1394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되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반도체는 악재일까? 노.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닌지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어디로 나가죠? 해외로 나가죠. 즉 수출합니다. 수출했을 때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익의 규모가 커지죠. 원화 환산에 대한 이익의 규모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환율이 올라가는 건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기업들의 호재다. 근데 한국 시장에 있는 상장돼 있는 기업들 있죠. 거긴 다 호재다.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빠졌을까요? 자,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 그 불안한 요인은 중동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중동 불안이 왜 불안할까?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나서 나오는 결과가 뭘까요? 유가 상승. 유가 상승은 뭘로 만들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늦게 낮추겠죠. 금리를 늦게 낮추면 뭐가 돼요? 미국 경기는 탄탄한 구간을 유지해 간다. 고금리를 지탱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호들갑일까? 환율이 올라가면 금융 위기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원화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려면 금융 위기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에는 연준에서 의도한 부분이 있다. 왜? 금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유가가 높아진다. 근데 이미 높아져 있다. 만약에 여기서요, 중동에 대한 확산이 된다. 확전이 된다면 지금 현재 보세요. 유가 이렇게 딱 쳐보면 유가가 지금 85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전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라 심리적인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즉 지금 발생하고 있는 조정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눌림목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금 말씀드렸죠. 만들어지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걸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은요. 자, 보세요. 자, 내용 보세요. 반도체 쪽은 어때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받아야 된다. 그렇죠?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내가 잘 노렸을 때 이번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번 시세에 반도체 시세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거의 이번에 반등을 한번 주고 또 한 번이 더 있을 겁니다. 실적이 아직 확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타점을 잡을 때가 됐다. 그렇죠? 지금 팔고 나갈 때가 아니라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내가 이익 실현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가 됐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고 한미반도체를 위해서는 하이닉스를 반드시 봐야 된다. 즉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석 달 반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53%.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에요.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종목 수익은 내가 잘된 것만 딱딱딱딱 꼽아갖고 보여줄 수 있지만 계좌 수익은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제 과거 영상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계좌 수익을 인증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최근에 이란 분쟁, 그쵸?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석유 관련주들. 뭘 했나요?
돌파 구간에 매수했다. 그쵸?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저는 이 구간에서도 1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는 한국석유, 흥구석유 다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된 내용이고 어저께도 흥구석유, 그쵸? 다 매매가 진행된 내용이고 JNTC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급등을 했다. 자, JNTC 자, 내용 보시면 어저께 충분하게 매매를 다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돌파 구간을 공략했을 때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처럼 단기간에 75%씩 모두 다 돌파 구간이죠.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만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막 저가라고 매수해서 꾸준히 보유할 수 있다? 이런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지금 시장도 안 좋고 뭐 굉장히 조금 불편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도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다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왜 제가 한미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하는지 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 조정받아요? 환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눌림목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군 아니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게 어디죠? 삼성전자. 그쵸? 매 분기마다 분기 시작점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먼저 나왔을 때 앞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 가능하죠. 하이닉스 실적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실적 어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수급상에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치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 그쵸? 수급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떨어질 때 매수하는 외국인에 대한 모습 그쵸? 기관은 요즘에 뭐 펀드 쪽이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기관은 아예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외국인만 집중해서 보면 된다. 만약에 환율이 문제가 된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살 수 있을까? 절대 아니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은 타점을 잡을 때다. 그래서 그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단기 뭐예요?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켜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종목으로 인증 다 했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급락에 나왔기 때문에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은 진짜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시장이 회복될 겁니다. 이번 주 중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이 강한 시세를 낼 수밖에 없다. 왜?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해야지만 내가 매매에 활용하고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락 환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